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위원님도 입질의 추억님 팬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네, 참 오늘 아침부터 훈훈한데요. 이 훈훈한 분위기에 우리 정신 딱 차리고 어떤 거 따져볼까요? 그 며칠 전에 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이게 뭔 소리냐면은 벌써 이제 2022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지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 부처한테 이런 식으로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그 지침을 보낸 겁니다. 그렇죠. 일단 예산 편성 지침 이거에 따라서 각 부처가 저희 얼마 필요합니다. 무슨 사업할게요. 싹 보내면 예. 요걸 취합해서 하반기에 짜고 기획재정부 안에서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재판받는 심정으로 각 그 예산별 과장들이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요게 스케줄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3월 말까지 지침을 내리면은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 부처에 그럼 정부 부처가 이 지침대로 예산 요구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부한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다가 10억을 주세요 아니면 20억을 주세요라고 예산을 요구안을 5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5월 말까지 받은 예산 요구안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8억으로 줄여라. 안 됩니다. 10억 주세요라고 해서 네. 최종 정부안을 만들어서 8월 말까지 정부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 땅땅땅 하면 내년도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사상 최초의 슈퍼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제가 2017년부터 사상 최초의 슈퍼 예산입니다. 300조 넘었습니다. 400조, 500조 넘었습니다. 내년 슈퍼 예산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600조 넘을 네,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600조라는 돈이 지금 가늠이 안 되기도 하고 예. 올해보다 한 100조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올해가 558조 원이니까요. 뭐 한 50조 원 5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출 확대가 너무나 필요한 그러니까 재정에 받쳐줘야 되는 시점인 건 알겠는데 이거 다 빚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사상 최초라는 말이 굉장히 모든 언론이 장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상 최초 400조 원, 사상 최초 500조 원 하다가 이제 내년도는 사상 최초 600조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내년도는 사상 최초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발표될 때 사상 최초로 GDP가 얼마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이제 저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상 최초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럼요.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라는 표현은 어떤 경제 수치를 발표할 때는 쓰면 안 되는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경제 수치는 사상 최초가 아니라 증감률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게 증감률이 뭐 작년에는 뭐 20% 증가했는데 올해는 뭐 30% 증가했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증감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년도가 이 600조 원이 된다라면은 이게 증감률로 따졌을 경우에 뭐 한 7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 뭐 한 8%, 9% 계속 예산이 증가해 왔어요. 이것을 보면은 뭐 사상 최초라는 말이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닌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고민 못 해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어요. 사상 최초. 그러네요. 사상 최초. 저도 경제발전소 오늘 진행하는 사상 최초인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초슈퍼 예산 이 앞에 형용사 강조하는 말이 계속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뭐 최대 이런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항상 그 슈퍼 예산이라고 말이 붙었어요. 근데 매년 슈퍼 예산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민망했는지 내년도는 초 슈퍼 예산이다라는 표현이 언론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내후년에는 뭐 울트라 슈퍼 예산, 뭐 내후년에는 하이퍼 울트라 슈퍼 예산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이러다 모르겠는데요. 레이저도 나오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장을 해서 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슈퍼 예산이라는 것은 정상 예산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노멀 예산이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충분히 정상 예산 범주에 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을 내년 적자 예산안이 크게 해칠 거다. 이거 예, 벌써 예산안이 나온 게 아닌데 예. 지침만 나왔는데도 지적하는 그런 논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은 그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이것은 맞죠. 뭐 당연히 적자만큼 이 국가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 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에 대한 우려는 뭐 나름대로 정당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이 그렇다면은 적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인 굉장히 암울한 경제적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좀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인데 예, 보다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민 수석위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